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본심과 다르게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괜히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로TV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그 사람의 말 혹은 말투로 정합니다. 이는 작은 언어 습관에서 비롯되는데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2015년 아나운서 출신 백지연 작가가 쓴 자기 설득 파워라는 책을 통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언어 습관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언어 습관 하나만 고쳐도 자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7가지 언어 습관들 속에 본인이 평소 습관이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적으로 고민거리를 말하고 다닌다.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언을 원해서 하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고민을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이므로 이렇게 떠벌리고 다녀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민은 어차피 본인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게다가 잦은 푸념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하므로 고민은 회사 밖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죄송해요라는 말을 남용한다. 죄송하다는 말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빠른 인정과 사과는 진심의 태도를 느끼게 해주지만 죄송의 남발은 배려보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습관적인 죄송하다는 말은 예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칫 프로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죠. 이럴 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 대신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났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 네라는 답을 듣고도 설득하려 든다. 공감을 얻어야만 안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동조를 받아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득은 불필요하죠. 상대방이 동조했음에도 재차 동조를 구하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심하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네 번째, 모르는 것은 일단 묻고 본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의문이 든다면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죠. 질문의 내용이 방법이나 방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생각도 하기 전에 일단 묻는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들 겁니다. 이상하네요. 회사 선배님들이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라고 하셨는데요.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생각해보기도 전에 일단 묻고보는 습관성 질문은 스스로가 무능력하다고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묻기 전에 적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질문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질문의 절제 역시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럼 제가 해볼게요. 적극적인 자세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선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판단이 선 후 그 일을 떠맡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맡았다가 안 좋은 결과를 얻으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우선 당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분류해 봅시다. 첫 번째, 당신이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일. 두 번째, 당신이 하면 좋지만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세 번째, 당신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 이 중 세 번째 임무는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제일 우선시해야 할 것은 당연하게 첫 번째 일입니다. 바로 이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쓸데없는 일에는 시간을 아껴두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는 첫 번째에 가까우면서 당신에게 이로운 것을 가려서 취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를 밝히지 않고 맞장구 친다. 영혼 없는 맞장구는 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면
남의 의견에 함부로 동조하거나 맞장구 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잘 될 경우에는 칭찬은 의견을 낸 자에게 돌아가지만 반대로 일이 안 풀릴 경우에는 변명과 원망의 대상에 나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부정적 의견을 되묻는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조직 내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당신의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의견을 되묻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노출로 경계심을 살 필요 없으며 차라리 그 시간에 결과물로 보여줍시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요, 예쁨을 받기도 전에 내 의도와는 다른 말투 때문에 오해를 산다면 억울하잖아요. 말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합시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